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박민지님의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이는 지금 32살이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동갑 남자친구가 있어요. 고민은 지금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너무 없어요. 남자친구는 지금 5천 정도 모았는데 이 돈과 제가 모은 돈으로 어떻게 집을 얻고 시작할지도 막막해서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대디님께서는 모아놓은 돈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들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는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모든 걸 갖추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대디님처럼 돈이 없더라도 무작정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32인데 5천만 원 모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민지님께 냉정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남자가 30 초반에 이렇게 부모님 도움 없이 5천만 원 모았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남자 정말 보기 드물어요. 저는 그 나이 때 제 계좌에 500만 원 있었어요. 요즘에 하도 어딜 가든 집값이 억억거리니까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좀 가볍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 5천만 원은 그 남자분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남자들이 군대 다녀오고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26, 7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취업한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자분께서 27에 취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은 32이니까 5년간 5천만 원 모은 셈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 모은 셈이고 한 달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꼬박꼬박 80만 원씩 저축했다는 이야기인데 한 달에 월급에서 80만 원씩 꼬박꼬박 5년간 저축했다는 건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사치도 안 부리는 그런 보기 드문 진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분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금 41인데 아직도 결혼 안 한 고등학교, 대학교 여자 동기들이 꽤 있어요. 이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대부분 한 번씩은 꼭 이런 얘기 합니다. 그때 걔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걔를 놓쳤지? 내가 그때 걔랑 꼭 결혼할 걸. 자기가 예전에 사귀었던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20대 중반, 30대 초반 남자친구들이 지금 나이 40이 넘어서 잘 나가는 걸 보면요, 아까운 거죠. 왜 그 남자랑 결혼 안 했는데 물어보면요, 다 이유가 똑같아요. 사람은 정말 좋은데 당시에 너무 돈이 없었대요. 자기는 이 남자애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당시에 돈이 없으면요, 일단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 이상 그 20대, 30대 초반 남자분들이 돈이 없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남자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가 바로 20대 후반부터인데 아까 사연 주신 분의 남자친구처럼 32에 5천만 원 모은 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자분들께서 남자와 연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남자친구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뭐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은 이제 40대 접어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제 나이대가 돼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돈을 잘 벌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30대 초반까지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던 친구들이었어요. 왜 인기가 없냐면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돈도 별로 없고,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좋은 차를 뽑든가 명품을 입든가 아니면 여자친구 데리고 비싼 레스토랑을 잘 안 가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한창 연애할 시기인 20대 중반부터 30 초반까지 이런 친구들이 되게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편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진국인 친구들인데 남들 놀 때 묵묵하게 돈 모으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재테크와 돈에 관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제 나이가 돼서 빛을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국인 남자들을 또 마찬가지로 진국인 여자분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20, 30대 여자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남자분들의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만 보고 혹하지 말란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좀 잘 나가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그런 남자분들 있죠?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부모가 돈이 많든가, 두 번째는 정말 능력이 있든가, 세 번째는 빚 좋은 개살구. 첫 번째, 두 번째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 세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들은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를 일찍 시작해서 일시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실속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성공이 쭉 이어져서 40대, 50대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잠깐의 성공에 취해서 자기의 객관화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사실 더 위험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20대 후반에 LA 자바 시장에서 브랜드 런칭해서 정말 돈 잘 벌고 잘 나가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성공에 우쭐해서 좋은 차 뽑고 막 흥청망청 쓰고 거만하게 다니다가 무리하게 비즈니스를 확장하다가 순간적으로 망해버려서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옛날에 잘 나갔던 기억을 못 버리니까 평범한 일을 창피해서 못하는 겁니다. 이 친구 지금 LA에 있는 교민들 돈 떼먹고 지금 동남아에 도망가 있어요. 따라서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는 분들 보고 뭐 자괴감에 빠지거나 뭐 자격지심에 빠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20, 30대 때 거둔 성공들을 자세히 보면요,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말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월 매출이 1억이래. 그러면 일부 여자분들은 그거 보고 오 하잖아요. 이 오빠 차가 벤츠고 월 매출 1억이면요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친이 벤츠 로고가 보이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진을 찍으면서 인스타에 올리고 우리 오빠 이번 달에도 월 억대 매출. 그런데 이 남자들이 말하는 자기 사업 매출이 월 얼마네 어쩌네 그런 말들에 혹하시면 안 돼요. 순이익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월 매출이 억대라고 해도 인건비 빼고 임대료 빼고 뭐 자재 빼고 재료 빼고 뭐 세금 빼고 하면요, 웬만한 직장인보다 못 버는 비즈니스가 태반이에요. 월 매출도요, 제일 잘 됐을 때를 찍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적자일 땐 얘기 안 해요. 제가 30대 초반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우리 가게 평균 일 매출이 700에서 800이었단 말이에요. 평균 하루 매출을 700으로 잡으면 얼마예요? 곱하기 30 하면요, 한 달 매출이 2억 천인 거예요. 그때 제 친구들은 제가 엄청 떼돈 버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가게 놀러 올 때마다 사람 빠글빠글 하고 직원도 많고 월 매출이 2억 개니까. 근데 여기서 인건비 빼야죠, 임대료 빼야죠, 세금 빼야죠, 뭐 자재 빼야죠, 물품비 빼야죠, 본사랑 돈 나눠야죠. 다 떼고 나면 한 달에 가져가는 게 몇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매출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적자일 때도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캐셔 알바생보다 돈 못 가져간 적도 많아요. 적자라서. 그러니까 저는 서류상으로는 월 2억대 매출의 점장인데도 알고 보면 정말 형편없는 비즈니스인 거죠. 따라서 남자들이 자기가 얼마를 버네, 매출이 월 얼마네, 그런 말들을 고지 곧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리해서 외제차 뽑고 명품 사 입고 자기를 엄청나게 뿌풀리는 남자들, 월급의 대부분을 외제차 할부로 갖는 분들 있죠. 이런 친구들 강남의 빌라촌에 가보면 정말 많습니다. 투룸에 4명 살면서 차는 다 벤츠, BMW 이런 분들. 제가 지금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큰 성인이고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라 할 마음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른 가치보다 자기 차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외제차 카푸어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께서 그런 남자들에게 혹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남자친구가 외제차를 몰고 그러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멋있어 보이는 여자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남자친구가 외제차 몰고 겉만 번지르르 한 거 다 실속 없고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전 제 주변 아무리 봐도요, 이렇게 20, 30대 때 겉멋들어서 돈 펑펑 쓰던 애들이 지금 제 나이에 대해서 잘 나가는 친구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 남자친구의 겉모습 말고 이 남자친구의 발전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열정이 있나,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인가. 주식으로 치면 저평가 우량주의 남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평가 우량주가 뭐냐면요, 아직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럴 예정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품목, 이런 저평가 우량주 같은 남자분들을 고르는 안목을 계속 기르셔야 돼요. 남자 쪽 집안이 빵빵해서 처음부터 40평에서 50평 아파트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남자네 집안 빵빵한 거에 혹해서 시집 갔는데 나중에 피눈물 흘린 친구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다 부질없어요. 그런 거에 혹하지 마세요. 이렇게 남자가 바로 서 있어야지. 이렇게 남자 쪽 집안만 서 있는 남자가 이렇게 비리비리하면요, 인생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제가 쭉 이야기해드린 이렇게 허세 있고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분들에게 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남자들은 애교에 불과하고요. 진짜 만나면 안 되는 남자는 이런 놈들이에요. 제 지인분의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인 여자분의 남편이 결혼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가 고향이 청담동이고 결혼하면 도곡동에 계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아파트 한 채가 있다. 그런데 아직 그 아파트가 완공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일단 작은 빌라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다가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그 아파트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꼬셔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완전 뻥을 친 거였어요. 고향도 청담동이 아니고 지방 어디였고 그 부모님들도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왜 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 했냐고 따지니까 오히려 남자 쪽에서 화를 낸답니다. 너도 저 아파트에 혹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길래 이 남자를 사기죄로 고발했는데 결국에는 졌대요. 그 거짓말이 사기가 아니라 그 남자가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고 그 여자분이 또 자세히 안 알아봤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가 아니다, 뭐 그렇게 나왔대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 만날 때 어느 정도의 약간의 허세 이런 게 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면 솔직하게 다 오픈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모은 돈이 얼마고 지금 연봉이 얼마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면 결혼 전에 뻥을 쳐봤자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다 알게 되는데 걸리면 되게 개망신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양심 없는 남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꼬시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치동에 받지도 않을 아파트가 있다고 뻥을 치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중에 뻔히 들통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은근히 많아요.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뇌 구조가 그 일반인하고 아예 달라요. 내가 결혼 전에 이런 뻥을 친다면 당연히 걸릴 것이고 그러면 개망신 당할 것이다, 따라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여자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대치동에 받을 아파트가 있다고 말한다. 뒷일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소시오패스인 거죠. 이렇게 남자의 혓바닥에 혹해서 사기 결혼 당해서 인생 망친 분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남자가 결혼 전에 막 입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 남자의 평소의 행동과 나를 대하는 진정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이렇게 결혼 전에 내가 얼마를 버네, 부모님이 잘 사네, 받을 아파트가 있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말들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남자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남자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해야지, 이렇게 입만 나불거리는 것만 듣고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허풍, 허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만나시면 되는데,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놈들이에요. 이런 남자들은 바로 주가 조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조작이라는 건 그 품목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거짓 정보를 흘려서 타인을 속여서 팔아먹는 그런 사기 행각이에요. 그 범죄예요, 범죄. 이렇게 자기를 주가 조작하는, 이렇게 입만 나불거리는 남자들을 걸러내는 안목을 지금부터 기르셔야 돼요. 이러한 쓰레기도 많지만 실제로 저평가 우량주 같은 진국인 남자들 정말 많아요.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다 해도, 좀 짠돌이 같아 보여도, 지금 당장은 좀 멋이 없어도 나중에 40대가 돼서 빛을 보는 그런 숨은 진주 같은 남자들 많아요. 그런 남자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다 보면 그런 좋은 남자는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랑 어디 가요? 응? 우리 딸. 시아, 아빠랑 어디 가요? 아빠랑 공원 가서 미끄럼 타볼까? 아빠랑 공원 가서 미끄럼 타볼까? 미끄럼 타고 강아지도 보고 그네도 타고 그럴까? 그럴까? 그럴까 말까? 그럴까 말까? 그럴까 말까? 응? 어떻게? 아빠랑 같이 아하야 출발 출발. 아빠. 아빠 했어? 아빠? 아빠?